자, 앞으로 많은 전기차들이 지금 물론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차가 굉장히 앞으로 좀 잘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는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어쩔 수 없어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지금 고유가 시대고 전기차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 섹터가 계속 돌아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계속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 관련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이유가 이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우상향을 아직 본격적인 우상향이 아니라 우상향을 하려고 살짝 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착하이님 어서 오세요. 계속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고 막 올라가고 있고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절대 그 영상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제 영상에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1, 2, 3, 4부까지 제가 찍어놓은 것도 있고 제가 4시간짜리 긴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전기차 전체 종목에 관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자, 오늘 원래 이제 주요적으로 살펴볼 건, 뭐, 다, 전체를 다 살펴볼 거긴 하지만, 특히 전기차 충전하고 화장품들을 좀 보려고 해요. 잠깐 쉬고 있죠, 전기차 충전이. 전기차 충전이 쉬는 사이에 식품 비료가 다 날아가고, 철강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충전을 보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전기차 시설 발전 협의 1차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이렇게 떴어요. 전기차 충전을 민간으로 돌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고 점점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서울에서도 좀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웃분들끼리 지금은 불상사도 생기고 이 말이 돼 지금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주가도 따라가겠죠. 근데 저런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만약 이런 관련 종목이 엄청 높다면 월봉에서 높다면 안 사면 돼요. 월봉에서 낮다면 사야죠. 사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야 되지 않을까? 당연한 거니까요. 그죠? 뭐 제 말 틀릴 수도 있지만. 자, 현대차, 롯데, KB 전국 도심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 5,000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5,000기 갖다 될까요? 더 만들어야 돼요. 롯데그룹도 뛰어들었습니다. 자, 롯데그룹도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SPC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충전은 이제 미래 먹거리예요.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폐배터리 사업도 당연히 미래 먹거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후된 차를 계속 폐차를 시키고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 폐차시키는 배터리는 다 뭐 할 거야?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환경 오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폐배터리 사업이 좋겠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영상에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MPC가 대장주고 파워로직스가 월봉 바닥에 있으니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세력분들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제 영상을 보시는지 어땠는지 방송만 하고 나면 뛰어나가지고 쫓아가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쫓아가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눌림목 줄 때 사는 거예요. 주식은 뛴다고 해도 하늘 높이까지만 뛰지는 않아요. 반드시 운봉이 떨어집니다. 자, 전기충전소 관련해서 몇 가지 종목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장은 예전에 이 친구가 많이 했었어요. 원익 P&E가 대장을 많이 했었는데 근간에 조금 아슬아슬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절대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아직은 유지해주고 있죠. 깨가 이렇게 20개선까지 밀려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이렇게 아슬하게 20선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거나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 20주선을 보는데 저는 올라갔다가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 돼요. 여기에 자리를 그대로 끌고 월봉으로 오게 되면 월봉에서 5개월 선이 되고 여기를 깨게 되면 폭삭 무너져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 상황을 보고 잘 보셔야 되는데 월봉에서 높고 일봉에서도 낮은 위치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 굳이 내가 전기차 충전소 매수하려면 원익 P&E가 대장주라 빨리 뛸 수 있건 가능. 원래 빨리 뛰는 애들이 빨리 뛰어야 대장주라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스윙 모토인데다가 좀 급하게 반응을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원익 P&E보다는 동양 EMP나 휴맥스 친구들을 보고 있는데 자, 동양 EMP를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월봉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20개월선은 저번 달에 시도했어요. 우리 돌아 나갈 거야. 야, 전기차 충전소가 오는데 지금 우리 돌아 나가야지. 돌아 나가고 있죠. 자, 이번 달에 아슬아슬하긴 했어도 전저점 깨지 않고 다시 20개선이 올려놨죠. 전기차 충전에서 뭔가 이슈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5주선 회복을 못해줬지만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이 친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됩니다. 박스권에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땡겨보면
5주선과 입준을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죠? 여기 5선과 입준이 있어요. 여기만 이번 주에 올려놓으면 요렇게 추세 전환이 돼요. 이렇게. 이제는 한번 해놓은 거고 조정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일봉에서 봤을 때 역시나 241선을 기준으로 가격 조정이 이때 들어왔습니다. 차트는 요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당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렇게가 되죠. 자, 여기가 지상, 여기가 지하가 돼요. 지하가 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전에 뭐 큰 거래량이 있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거래량 실리고 있죠.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전기차 충전거래 뛰면 뛸 수 있어요. 자, 재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재물을 보게 되면 자, PBR 0.53. 보통 우리가 저평가라고 그랬을 때 PBR 1 이하를 좀 싸게 봐요.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죠. PBR이 낮거나 퍼가 낮은 친구들.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장부 가치상 잠깐 보고 갈게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계장부 가치상 이렇게 보면 또 10,000원이야. 현재 지금 이 친구가 PBR이 10,000원이야. 그죠? PBR이 10,000원인데 지금 시장에서 5,000원 받고 있어. 시장에서 5,000원이야. 그러니까 회계장부 가치상 10,000원인데 시장에서 5,000원 받는다? 아주 쉽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PBR 0.5.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회계장부 가치상 10,000원인데 시장에서는 20,000원 받고 있어. 고평가되어 있죠. PBR이 2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PBR이 장부 가치가 10,000원이니까 PBR 1. 요렇게 1, 2, 0.5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PBR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PBR이 1 이하인 종목을 대체적으로 저평가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친구 0.54이면 저평가된다고 보는 거죠. 규민님 어서 오세요. 자, 시총이 1,399억, 보통 1,400억 생각하시면 돼요. 시총이 1,400억인 회사가 매출이 5천억씩 일어나요. 자기 시총의 3배를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분기 매출이 자기 시총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죠. 단지 좀 저번 분기에 좀 적자가 났는데. 자, 현금유불 6,500%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예요. 분기 부채 비율이 36%. 그러니까 배당도 주죠. 원래 배당 성향이 좋은 회사인데 적자가 나서 안 주는가 봐요. 조금밖에 안 줬는가 봐. 돈이 많으니까 이런 회사가 정상이죠. 현금 싸놓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양 EMP는 그래서 아마 배당금이 가지신 분들은 배당금이 좀 들어오지 않으셨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어쨌거나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주봉에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매수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RT캐스트가 좀 빨라요. 이 친구가 조금 극성이야, 세력들이. 자, 그래서 RT캐스트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추세가 무지하게 이뻐요. 자, 보시게 되면 동양 EMP보다도 더 이쁜 것 같은데. 자, 이게 월봉 차트예요. 우리가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이 틀었을 때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1번 우상향, 2번 조정. 어디 찍었어요? 이식해선 찍고 나갔죠. 쭉 올라갔죠. 그죠? 3번. 또 떨어졌죠. 4번. 근데 여기 2번의 자리가 다시 온 거죠, 지금. 거의 여기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RT캐스트 지금의 월봉의 위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식겨선을 깬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지만 지금의 월봉 차트 수준으로 보면 아주 좋은 위치를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크라운 제가가 날라갔든 뭐 혜택홀딩스가 날라갔든 모르겠지만 전부 다 이런 자리에서 날아간 거예요. 다 이런 자리에서 날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어야 되죠.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좋고 낮죠. 내가 뭐 2주씩 사가지고 뭐 이런 데 물린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서 사는데 이게 뭐가 무서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월봉 고점에 쫓아가 사는 게 아니고 낮을 때 사는 거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때 이루어졌어요. 요게 바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래요. 잘 봐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 우리 지금부터 돌아 나갈 거야. 이렇게 오랫동안 우하향했어. 이제 우상향 시작했어요. 이제 주식은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사는 거예요. 우하향일 때 사는 게 아니라 우상향일 때 사야 되는데, 그렇게 뚫기 어렵다는 20주선을 누군가가 거래량을 빵 실어서 뚫었습니다. 예전에 거래량 이상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래서 20주선을 깨지 않는 한, 앞으로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물론 이렇게 좀 60주선 요게 매물 때 요거 뚫어 좀 빵 때려요. 어디까지? 2,800원까지. 2,800원만 가도 한 16%, 17% 수익률이 돼요. 뭐 더 갈 것 같긴 한데, 자, 어쨌거나 요렇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를 기가 막히게 돌려놓고 있고,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앞전에 대량 거래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빨리 뛸 확률이 있어요. 세력들이 급하게 들어왔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가격대로 그냥 거의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241선 기준으로 지압권에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우리가 보통 급등하기 전에 차트의 정석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시면 되냐면 240 이렇게 거요. 쫙 거나 이렇게 쭉 가격 조정이 들어왔어. 여기서 사면 안 돼요. 한참 걸려요, 시간. 가격 조정 출발할 때 사면 기간 조정을 다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식은 가격 조정 출발할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 조정 출발할 때 사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이 들어와서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좋은데 앞에 대량 거래 빵 터졌다. 요 친구를 바로 관심종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 친구 바로 요 분들이 바로 세력이야. 우리 주식 날릴 건데 한 방에 못 가요. 왜? 여기 개인들 물량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런 고점을 뚫어주거나 전고점을 뚫는 건 개인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개인은 그 자리를 못 뚫어요. 무조건 세력입니다. 자, 어쨌건 요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 요에 이렇게 21선이라는 게 하나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급등했다 있으면 찍고 나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샘표식품으로 오면 돼요. 샘표식품이 여기서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어떤 거냐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기간 조정이 엄청 길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네?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일봉에서 넌 21선만 찍어라. 내가 사주마. 그랬더니 쭉 날아갔다가 매물대 소화해놓고 이선을 딱 찍은 거예요.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 안 와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수익권이죠. 계속 수익권이에요. 단지 이때 중요한 건 마인드예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말든 그냥 흔들리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운 좋으면 30%도 가고 40%도 가요. 최초의 매수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권인 거죠. 자, 똑같습니다. RT캐스트를 보면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도 기간 조정이 길죠.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자, 산에서 내려왔어. 여기서 기념사진 찍고서 집에 왔어. 힘들어. 이제 샤워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좀 그 등산화도 좀 닦아야 되고 다 했어. 근데 다시 산에 가고 싶은 거야. 나 오늘 등산하고 싶은데 김밥도 싸고 준비해야 돼. 요렇게 준비했죠. 이렇게 준비했잖아. 이렇게 준비를 했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날라갔다 22선 찍었다.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무조건 웬만하면 사야 돼요. 자, 여기서 샀다. 계속 수익권이죠, 지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할 때 RT캐스트가 22선을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샀다 그러면 이때 고점이 6%이기 때문에 지금도 8%권이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저기 월봉에서 높이 날아가는 거 막 하루하루 겁내가면서 호가창 보면서 그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호가창 보고 있어야죠. 그런 거 사지 말고 이런 거 사놓으면 마음 편하게 있으면 돼요. 그냥 월봉의 치가 여긴데 과연 어디 가겠어 자기가. 이런 게 스윙의 기본이에요. 스윙은 하루하루 급하지 않아요. 언제 급하냐? 마지막에 목표가 찍을 때. 얼른 팔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만 급하지 절대 급하게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스윙이 어쨌거나 그래서 RT캐스트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혹시 제 말이 빠른가요? 제가 좀 약간 말이 빠른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해야 되나? 그럼 너무 천천히 하면 또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분 좀 박진감 있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괜찮죠? 다 들으실만 하죠? 너무 빠르면 좀 못 들어가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서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전기차 충전으로다가 회사가 약간은 좀 밀어붙이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휴맥스하고 휴맥스 홀딩스예요. S트리픽은 민간 사업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약간은 독보적이라는 얘기를 내가 좀 들었어요. 뭐 얘네들은 민간 사업자 아닌가? 뭐 어쨌거나 그래서 S트래픽은 완전 바닥권에 있는 친구고 휴맥스나 휴맥스 홀딩스도 완전 바닥권이에요. 휴맥스가 좋아한대요. 제주에 휴맥스, 이 친구가 휴맥스 EV를 하나 갖고 있죠, 자회사로다가. 자, 이렇게 휴맥스 EV를 갖고 있어요, 이 친구. 휴맥스 EV. 네, EV가 뭐 하는 회사냐면 당연히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죠. 또 뭐를 또 뭐 인수했는데 뭐 했어요? 제주도에도 모두 인수하고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아주 전기차 충전에 특화된 회사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휴맥스를 보겠습니다. 휴맥스를 보게 되면 자,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낮죠. 추세 전환 같은 걸 저번 달 해놨어요. 한 방 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한 방 해놨는데 60기어선이 짧기 때문에 이 친구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60기어선 가격이 5,6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게 5,600원밖에 못 간다? 사실은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돼. 더 가야 돼, 이 친구. 예전에 한번 뛰었는데 뛸 때 여기가 매물대가 있어요. 정확히 이거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세력이야. 제가 세력이고 그 시청자님들도 세력인데 아니 세력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다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경리 월급도 못 줘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1차 목표가니까 그냥 뭐 단기 단타 하신 분들이 팔면 되고, 조금 길게 봐도 여기고, 최소한 이 친구가 만약에 이번 달에 빵 떴다. 60개선 이에 올라탔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점을 뚫는 건 절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뚫은 건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요건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로다가 전기 충전소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휴맥스를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월봉에서 저 높은 데 몰려가지고 막 물타기 해서 지쳐가지고 이제 물타기 할 돈도 없고 난 장기 투자할 거야. 이게 아니고 자, 전기차 충전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라는 회사가, 저 휴맥스 직원 아니에요? 휴맥스라는 회사가 전기차 충전에 올인한데, 야, 근데 이 친구 얼른 바닥에 있네? 야, 그래, 여기서 매집봉이 들어왔어. 그럼 내가 여기서 팔아야 될까? 장기 투자인데? 아니죠. 이제 시작인데? 60개선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장기 투자는 살 때부터 수익 거는 게 좋고, 아니면 이런 뭐 무서우면 매달 꾸준히 사면 되죠. 차이가 가요. 어딜 가겠어.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봤더니, 자, 중기적으로 추세를 돌려놨다가 매물대가 좀 세요. 받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이션 돌파해주고 있죠.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세력 입장에 생각을 해보니, 개인들 물량을 좀 뺏고 싶어. 물량을 좀 안 내놔. 어떻게 흔들어서라도 뺏어야 돼.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지상, 여기가 지하, 가격 조정 기간 중이 시작됐는데, 이때 한번 빵 터지고, 이때 엄청난 이 꼬리가 달렸어,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쫙 끌어올려놓고, 물량 쫙 뺐고, 또 쫙 끌어올려놓고, 또 뺐고, 아주 얼마 전에는 물량을 안 넣으니까 앞뒤로 하도 흔들어가지고, 아마 개인분들이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루에, 10%로 갔다가 어떻게 마이너스 4%로 가냐고. 그럼 개인들이 지쳐, 이제. 이걸로 빨리 10%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데, 저걸로 빨리 15% 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또 기다려야 되나? 여기서 지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스윙은 이런 데 지치는 거 아니에요. 들고 가야죠. 뭐 흔들든 말든 뭐 위아래로 싹 흔들면 내비두는 거예요. 이건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좋죠. 우리가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종목은 확실하게 세력이 있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야, 확실하게 세력이 있어. 야, 저렇게 위아래 꼬리를 어떻게 개인이 다뤄. 무조건 세력이 있구나. 근데 세력이 지금 움직이는 자리가 월봉에서 보니까 높지 않죠. 여긴데? 높은 데도 아니고? 관심 가져야죠. 물론 뭐 이렇게 더 괴롭히려고 쭉 떨어질 수는 있어요. 가야 2,000원대죠, 뭐. 전통 상관없어요. 더 사야지. 자기들만 손해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볼 때는 지금 막 월봉에서 막 제 고점 있는 거 보지 말고 낮은 종목을 보는데, 또 낮을 때 사라고 할 때 또 너무 일찍 사가지고 뭐 보초병 일찍 쓰지 말고 이렇게 낮을 때 사되, 박노환님 어서 오세요. 낮을 때 사되, 앞전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다든가 좀 대량 거래가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누군가 1번, 2번, 3번, 4번 누군가가 자꾸 뭘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니들 뭐 하냐 지금. 휴맥스에다 대고 작업하고 있잖아요. 작업. 걔네들 물량 뺏고 있잖아. 이런 종목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식품 비료주를 보면 이런 과정이 없었나? 다 있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 물량을 다 안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 잘 보고 하루하루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들이 알아서 갈 자리 가고 다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자기도 수익 내려고 들어왔는데, 그죠? 제 생각입니다. 세력분들 여기 또 사온다, 또. 자, 어쨌거나 히맥스홀딩스입니다. 바닥이죠. 바닥권이요, 완전. 물론 이제 대바닥이 있긴 하지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 불안하면 5개월 선기하면 손절이에요. 일단 추세 전환 같더니 완벽히 이루어졌어요, 저번 달에. 이게 원래 이제 홍준표 관련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상관없어요. 자, 잘 올라갔고, 완벽하게 5개월 선이 있고, 당연히 히맥스가 차회사니까, 히맥스홀딩스가 좋은 영향을 받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깨지 않아야 될, 추세를 유지해주는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이 잘 있어요. 우리 추세 유지할 거야.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휴맥스홀딩스가 휴맥스보다 더 변동이 커요. 이유는 간단해요. 효과 차이 가벼워요. 자, 어쨌건 아직 20선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도 이게 바닥권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에 있고, 이 친구가 20선 뚫었다. 그럼 굉장히 빨리 반응해요. 자, 일봉에서도 휴맥스보다 더 빨리 반응했는데 이렇게 이날 18% 갔다 왔거든요. 실제 전 이 친구는 팔았어요. 제가 이제 휴맥스 우리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동시에 두 개를 들기가 부담스러워서 같은 섹터니까 이 친구를 매도를 했는데, 역시나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친구 다시 사야 되는 친구죠. 자, 여기서 가격 중에 들어왔습니다. 어째 이쨌거나 이때 뭐 잠깐 정치 테마들이 몇 개는 올라가긴 했는데, 정치 테마들 올라갔던 뭘로 올라갔던 이건 기사일 뿐이고, 여기도 물량을 뺏은 게 되는 거죠. 자, 그래놓고 매집봉 또 들어오죠. 다시 사야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는 거죠. 이래놓고 만약 내일 같은 날, 오늘은 반응을 안 했지만 내일이라도 갑자기 현대차하고 KB하고 협업해가지고 전기차 충전한대야. 환경부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민간 사업에 뭐 어떻게 한대.
이 친구가 내일 안 날아가면 상관이 없지만 날아갔다. 그럼 전뉴스 반드시 나와요. 저녁 때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시장 끝나고. 전기차 충전소 날개를 달다. 환경부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 나와 있는 거죠. 차트가 먼저고 그 다음에 뉴스예요. 차트가 먼저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추세 전환이 돼 있다거나 턴이 돼 있다거나 이러면 날아갔을 때 반드시 뉴스가 떠요. 선차트 후뉴스예요. 자, S 트래픽입니다. 그 선차트 뉴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올라간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맞게 기사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알아 올라가 떨어질지. 자, S 트래픽입니다. S 트래픽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데 재무가 살짝 불안해서 지금 재무 잠깐 보고 갈게요. 이 친구. 현금유보율이 좀 약해요. 169%야. 부채가 292%이기 때문에 가진 현금보다 부채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전체적인 걸 다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 이 주식 공부를 할 때 몇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기본적 분석이죠. 자, 기본적 분석이에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 그죠? 재무제표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PBR도 있을 테고, 그죠? PBR도 있을 테고, PER도 있을 거예요. 뭐 영업이익 같은 거나 EPS, 이 주당 순이익 이런 것도 좀 봐주면 좋고, 이런 것도 보고, 그러고 현금 유보율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부채예요. 모든 걸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부채야. 부채가 많아가지고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도, 내가 아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도 그 친구가 부채가 많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줄 거 아니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할 때도 다 중요하지만, 물론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보다도 전 더 중요한 게 부채라고 생각해요. 이 회사의 부채가 얼마인지,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채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부채가 중요하고.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바로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월봉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주봉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일봉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조화롭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얘만 봐서도 안 되고 얘만 봐서도 안 되고 얘만 봐서도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해석을 한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마음에 들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단단해.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어. 시총이 4천억인데 매출이 1조야. 뭐 이런 회사들 많아요. 기본적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도 완벽해. 이 친구를 사는 거예요. 이 친구를 매수하려고 우리가 매일 이 시간에 만나 공부하는 거죠. 근데 순간 막 날아가는 거 막 싹 붙잡아놓고서 매수한 다음에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수하기 전에 공부하는 거 이렇게. 자, 어쨌거나 현금유보율이 169%의 부채 비율이 292%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재무적으로 단단하다고 보긴 힘들어요. 단지 매출이 좋아요. 자, 시총이 1100억짜리인데 매출이 회사가 1300억이야. 자기 시총만큼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영업이 적자를 가다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죠? 흑자로 돌아섰죠. 이 부분이 약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친구가 전기차 충전에서 어느 부분에선가 1등인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 따라서 보면 추세 전환 같은 걸 저번 달에 해놨죠. 야, 니들 전기차 충전의 이력을 모르는구나. 이제 올해 좋아질걸? 전기차 충전 규제도 풀린대.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월봉에서 좀 불안함은 있어요. 완벽히 더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올려놨죠. 안 끼겠다는 지가 좀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고 주봉으로 옵니다. 추세 전환 같은 건 저번 주에 놨어요. 여기서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근데 좀 강력한 저항선이 20주선이 있다 보니까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돌파해주고 있죠. 누군가 올려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절대. 올려주면 떴을 때 마진폭이 좋아요. 첫 번째가 5,000원. 제대로 날아가면 5,500원이기 때문에 상한가 근처가 되죠. 한 24%,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이. 수익률도 계산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보면 월봉에서 일봉에서 대바닥에 있죠. 대바닥에 있습니다. 아직 개인을 물량을 뺏는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게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면 좀 답답할 수는 있어도 아마 숨어 들어가는 게 될 거예요. 아까 휴맥스나 휴맥스홀딩스처럼 급등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미리 숨어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미리 숨어 들어가게 되면 수익이 두 번 나요. 왜? 빵 뛰면 한번 팔고 한참 기다리면 또 눌러주거든요. 또 사고 두 번 나고 세 번 나고 이렇게 돼요. 세력들 입장에서 물량 뺏기려다가 수익만 계속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F픽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 포스카이트 좀 볼게요. 포스카이트 당연히 포스코 대기업에 좀 관련된 친구고 당연히 전기차 충전 관련소예요. 사실은 좀 불안했는데 역시나 하나 둘 셋 넷 다 5개월간 바닥을 잘 지켜줬습니다. 5개월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고 양적 긴축도 되고 양적 완화도 끝나고 모든 악재가 다 나는데 여기야. 이 정도는 바닥 지켜준 거죠.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면 저번 주,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게 돌려놨어요. 추세 전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추세 전환과 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뭐 이슈는 회복해주고 있죠. 딱 떴다. 그럼 역시나 SF픽처럼 뛸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닥권이 있죠. 아직 폭발적인 거래량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한 가지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런 쪽이 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왠지 앞에 대기업이 붙잖아요. 그럼 잘 또 못 가. 이상하게. 근데 대기업 앞에 뭐 대기업 붙는 거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동양의 MP, RT캐스트, 휴맥스, 휴맥스홀딩스, S트래픽 이 정도가 이뻐 보이고 요새 또 디스플레이 택이 좀 날아다니죠. 자, 디스플레이 택입니다. 당연히 부대장주기 때문에 가면 이 친구들이 빨리 가요. 빨리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휴맥스를 장기 투자한다. 만약에 통상 예민은 뭐 갖고 장기 투자하실래요? 그럼 휴맥스는 가능한데 내가 디스플레이 택 갖고는 장기 투자 못해요. 아, 여기가 바닥인데 지금 휴맥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야. 자, 보여드릴게요. 일로 와라. 휴맥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개선 맞고 떨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휴맥스가 60개선 뚫었어. 그럼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마진율 장기 투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데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 단기 단타죠. 휴맥스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 친구가 저기 RT캐스트처럼 아니 저기 뭐야 디스플레이 턱처럼 이걸 뚫었다. 그럼 다시 뚫고 안착하고 돌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장기 투자 이런 종목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택은 빠르긴 빠르지만 빠르겠죠. 월봉 높은 게 빨라요. 근데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니고 뭐 정고점간 팔고 이렇게 되는 게 스윙 투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스윙도 아니고 뭐 단타 이렇게 보는 거고 딱 월봉 해치가 보이죠. 현재 주가 해치는 무조건 월봉에서 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해치가 낮은 휴맥스의 월봉이 여기인 상황이 여기를 동그라미를 딱 그려요. 요거하고 똑같은 차트를 찾는 거야. 여기 있는 차트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이렇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터처럼 안 될 수는 있지만 여기 상황이 예전에 디스플레이 때 상황이에요. 요때 딱 요거에 딱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뛰면 다 뚫어주고 나갑니다. 이렇게 그게 장기 투자 이런 놈 갖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리고 자, 웰바이텍은 다른 이슈로도 잘 날아가요. 이 친구는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 소기도 하고 월봉 바닥에서 원체 잘 올라가죠. 일봉에서 보면 막 이렇게 급등하고 야, 이걸 어떻게 쫓아가서 저도 못 사 이거 너무 올라가서 이 친구 많이 높아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근데 사실 안 높아요. 이 앞전에 벌써 그러면 차트 정석이죠. 깨놓고 대량 거래 들어오고 매집봉 들어오고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정고점을 뚫는 건 절대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세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다 세력분들이 하시는 거야. 근데 보시게 되면 자 월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긴 좀 부담돼요. 여기서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데 사는 건데 목표가 다 왔어요. 거의. 여기서 한 목표가 얼마 없어. 그래서 일단 패스인데 굳이 안 봐도 되고 그래서 뭐 저렇게 많이 올라간 거 아직 안 올라간 휴맥스하고 휴맥스홀딩스가 있는데 자 현대퓨처넷인데 이 친구는 제 추세를 잘 보라고 그랬죠. 똑같은 전기차 충전 관련소인데 이 친구는 추세가 하향이죠. 건네만 되는 얘기. 물론 요번 달 애들 돌려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완벽히 하향이잖아. 뭐 다중바닥이든 어쨌든 우하향.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하향 종목 건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주주를 볼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주주가 다 좋아요. 다 날라갔어. 아주 좋아. 다 좋아. 고길 제주만 못 가요. 왜 못 갈까? 추세가 우하향이잖아요. 월봉에서 완벽히 우하향이잖아. 제주주가 지금 다 좋거든요. 얘만 못 가요. 왜? 추세가 우하향이니까. 어떤 분, 이거 사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죠. 뭐, 차트가 뭐가 중요하다고. 뭐, 그냥, 그 차트는 그냥 그 다 후행성인데. 아니죠. 차트를 못 보시는 거예요. 우하향이잖아요, 우하향. 우하향인데 얘를 왜 사? 우상향 친구 얼마나 많은데. 이런 친구들 다 수익이죠. 실제로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을 건드리면 다 수익이에요. 깨끗한 나라, 세아, 신풍제지, 한창제지, 뭐, 한국팬키지, 뭐, 무림삼형제. 다 날라가죠. 다 어디서 날라갔냐? 다 추세가 우상향일 때만 날라간 거예요. 유일하게 국일제지만 화향이야. 얘만 못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아무리 좋고, 이 현대퓨처넷이 아무리 전기차 충전 관련주라더라도 역시나 우하향이죠. 이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세를 틀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기차 충전소 관리 좋다고 그랬는데 현대퓨처넷도 충전소 관련주에 사자.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LG 헬로비전은 모토로라 좀 그 건도 있고, LG 자체가 전기 충전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떼었는데, 너무 빨리 떼가지고, 살 자리가 없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사시면 돼요. 어떻게 사냐면, 주식은 어중간할 때 사면 안 돼요. 주식을 어중간할 때 건드려 놓게 되면, 손절 라인이 없어져요. 주식은 손절 라인을 잡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어디서 잡는 게 제일 정확하냐면, 일단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의 세 개를 조화롭게 맞춰놓는 자리가 하나가 나와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LG를 사고 싶다. 그럼 그 무섭다는 60개선 뚫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1차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차 목표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앞으로 이번 달에 급등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60개선 뚫어주고 다음 달부터 60개선만 깨지 않는다. 그럼 진짜로 LG가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이 친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쭉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깨면 의미 없어요. 조정이 확 들어와요.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죠. 어중간한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뭐 240에서 온다든가 월봉에서 60개선 지켜주고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 친구를 산다고 여기가 60개선이긴 할 것 같은데 어렵죠. 50%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패스예요. 근데 관종에 넣으셔야 돼요. 논리목주면 사야지. 또 하나가 이제 롯데정보통신인데 롯데정보통신은 그 전기차 충전 관련소 회사가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연결돼 있는 거야. 근데 휴맥스나 이런 친구들이 본격적인 자기 회사들이 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탄력은 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차트는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근데 매물대도 많고 뭔가 어수선해요. 뭔가가 좀 어수선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물론 전기차 충전이 관련 중인 한데 그래도 굳이 내가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동양 EMP, 알티캐스트, 휴맥스, 휴맥스홀딩스, S트래피, 디스플레이, 포스카이 요 정도까지만 보면 어떨까? 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